네, 저는 이제 ICML 2024에 나왔던 이름 아트라디프라는 특이한 이름의 논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었는데 읽고 보니 좀 이런 논문이 됐다 싶은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어떻게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게 된 배경은요. 강화학습 자체는 시뮬레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쌓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학습에 사용하고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로우 데이터 이피션시 이런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에이전트, 다른 정책으로부터 동일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그 내역들을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거를 온라인 러닝을 할 때 함께 사용을 하면은 학습 효율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분야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데이터는 특히 초반에 바로 온라인 러닝을 통해서 얻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미리 보유하고 있어서 좀 더 초기 학습 속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 연구된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데이터의 그 데이터를 반반씩 섞어 가지고 하나의 미니 배치를 만든 다음 학습을 하는 이런 밸런스 샘플링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스킬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 러닝에 쓰는 스킬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공되는 오프라인 데이터 수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낮은 일반화 성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의 폭이 어쨌든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 오프라인 데이터로부터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서 로우 데이터 이피션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를 보시면 여기 디퓨전 모델을 학습해서 이런 가상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해서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때 이 방법론은 이런 초기 상태 값을 입력을 하면 뭐 타임 스텝 5개, 뭐 10개, 25개 이런 다양한 길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한 다음 그거를 각각의 트랜잭션으로 나눠서 버퍼에 넣고 그거를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버퍼에다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버뷰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를 줬을 때 그 스테이트, 그 한 스텝의 스테이트로 더 긴 길이의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 리플레이 버퍼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리플레이 버퍼에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도 있고 생성된 데이터도 있고 뭐 오프라인 데이터도 있겠죠. 그럼 그걸로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 그림이 아트라디프의 그 아키텍처 오버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저희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보이는 한계점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각각의 디퓨전 모델이 여러 길이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타임 스텝 5까지 생성할 수 있는 디퓨전, 타임 스텝 10까지 생성할 수 있는 디퓨전, 이렇게 길이마다 담당하는 디퓨전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스텝마다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디퓨전 모델은 이거를 일종의 필름처럼 어, 지금 보이는 이 직사각형 모양 그대로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논문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의아했지만 뭐 좀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 넘어간 부분이 몇 개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아트라지프는 그 스테이트 레벨 그리고 이미지 레벨의 데이터를 모두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스테이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퓨전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어,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 때요. 여기서 환경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트 레벨의 데이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로 뽑고 그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그럼 그 이미지를 또 다시 스테이트 레벨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 디코더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여기서 조금 의문이었고요. 왜 다시 이거를 스테이트 레벨의 디코더로 바꿔주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요거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리플레이 버퍼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받아서 왔을 때 이것을 얼마나 긴 길이로 생성을 해야 될지를 추정해주는 일종의 신경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통해서 얘는 뭐 10자리 데이터야. 얘는 25자리 데이터야 하면은 이제 그 디퓨전 모델에 가서 10자리 데이터를 만들거나 25자리 데이터를 일단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그림을요, 이미지를 트래젝토리 프루너라고 해서, 어, 여- 이거는 이제 신경망은 아니고 일종의 비모수적인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잘라주는 그 모듈인데요. 이미지를 봤을 때, 어, 뭔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잘라주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은요, 요거는 이제 좀 독립적인 부분인데요. 아트라디프가 결국에는 오프라인 데이터 셋으로만 학습을 하고, 하지만 에이전트 자체는 온라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또 갖고 학습을 하면서 결국 에이전트가 쌓게 되는 그 경험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거든요. 업데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트라디프 자체가 계속해서 오프라인 데이터로만 학습했던 그 분포로 남아 있다면은 이게 나중에 생성되는 이미지 자체가 디스트리뷰션 쉬프트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역시 온라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디퓨전 모델 또한 업데이트를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크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디퓨전 모델에 이미지가 스테이트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레벨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레벨에서 첫 번째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이 첫 번째 프레임을 기반으로 이런 필름 형태의 직사각형의 뭔가 연속된 그림의 그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관련 정보라고 하면 이제 뭐 리워드 값도 들어가고요. 이런 첫 번째 프레임과 관련된 메타 정보가 같이 컨디션으로서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때 생긴 피처들로 이제 리워드와 액션을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문 중 하나가, 그러면 프리딕트를 이 피처 맵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걸 단순히 디스틸드 피처로부터 예측을 한다라고만 언급이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떻게 예측을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MLP로 이제 스테이트를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이런 VPD라는 아래 인용된 논문의 아키텍처에서 따왔다고 이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미지 레벨을 다시 스테이트 레벨로 바꿔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가 생성됐을 때 그 적절한 길이로 다시 잘라주는 모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그리고 하나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스테이트로 얼마나 길이의 이미지를 생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는 랭스 에스티메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 모델은 모델마다 이제 정해진 생성하는 길이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 전에는 얼마나 생성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이 랭스 에스티메이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랭스 에스티메이터는 사전 학습된 신경망이고 이거를 쓰면 어, 필요한 길이를 예측해준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랭스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코드와 데모 페이지도 삭제되어서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읽으면서 약간 좀 논문을 잘못 골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요 앞, 요 생성한 이미지들을 이제 하나씩 스테이트별로 늘어났다고 했을 때요. 이 스테이트 간의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가지고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평균, 여기서의 평균. 그럼 만약에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면, 뭐, 이쯤에서 프루닝을 여기서 이제 끊고 요 1에서 4까지만 가져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저 디플로이먼트 파트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생성한 트래젝토리들을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트래젝토리도 트랜지션으로 다 나눠가지고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굉장히 그 비율을 나눠가지고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터의 비율과 그 생성된 데이터의 비율을 잘 유지를 해서 따로따로 저장을 한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우리는 PER처럼 따로 그런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방법이 어, 처음부터 어, 뭐 온라인 버퍼에는 100개만 저장을 한다면 신세틱 데이터 버퍼에는 50개만 저장을 해서 우리는 뭐 2대1의 샘플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 그래서 우리는 PER처럼 임포턴트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아무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에 대한 생각을 좀 추측을 해 봤을 때는 만약에 샘플링 확률 자체의 가중치를 둬버리게 되면은 어 이제 학습할 때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PR처럼 임포턴트 샘플링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비율을 두고 저장해 놓으면 차라리 샘플링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링을 할 때는 유니폼 샘플링을 하더라도 어, 우리가 의도한 비율로 샘플이 만들어지기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임포트 샘플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어답테이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워지고 있는데 디퓨전 모델은 오프라인 데이터로만 학습이 돼 있는 상태면은 이제 생성할 때 생성된 이미지가 학습에 사용되면은 옛날 그 분포를 따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데이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디퓨전 모델이 계속해서 생성할 데이터의 분포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어답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RLPD 같은 아까 밸런스 샘플링에서 소개되었던 RLPD 같은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데이터를 다 학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빼버리게 되면은 거꾸로 온라인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서 옛날에 학습했던 오프라인 데이터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사실 딥러닝에선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옛날 디퓨전 모델을 초기에 오프라인 데이터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카피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논문이 좀 불친절하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그래서 이 카피한 모델을 나중에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을 온라인 어답테이션 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픽업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랜지션 중에서 TDL이나 리어드가 큰 그 트랜지션을 따로 뽑아가지고 학습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또 드롭 스트래티지를 또 적용을 해서 픽업을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일부러 누락을 해가지고 남은 샘플로만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왜 드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실험 결과 자체는 잘 나왔다입니다. 그래서 메인 리절트를 보면 사실 이 아트라디프가 ICLR에 한번 제출을 했다가 이제 이 신서라는 연구와 너무 많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사실 리젝을 먹었었던 논문인데요. 이 신서 역시도 어, 아트라디프는 트레젝토리 단위로 생성을 하지만 신서는 트랜지션 단위로 생성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두 개가 유사해가지고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네, ICML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성능 비교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센서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RED 그 아트라디프를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많이 우월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환경, 아무래도 동일한 데이터, 왜냐면은 스테이트 레벨 데이터도 결국에는 이미지 레벨로 변경을 해서 쓰니까요. 그때 이제 픽셀로 사용한 게 이제 이미지 레벨이고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레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동일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쓰더라도 이 픽셀 레벨로 이미지 레벨 제너레이션 했을 때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자가 분석하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자체가 사전 학습이 이미 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고 더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야 될 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온라인 어답테이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한 성능 차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어답테이션을 한 경우가 더 성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좀 더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아트리프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데이터 부족에 따른 이런 학습 비효율성을 완화하고자 이런 가상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해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델로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고요. 다만 여기서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디퓨전 모델에서 여러 데이터를 현재 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개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 그리고 아트라디프는 에이전트를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면서 이제 수집하는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적절한 분포에 알맞은 이미지를 트래젝토리를 생성해야 돼서요. 이 온라인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였다였습니다. 다만 이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런 다수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산 코스트가 커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하나의 디퓨전 모델에서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더 간단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하여튼 트라젝토리 뽑을 때 길이가 서로 다 다른 것들이 네. 뽑아지는데, 이게 다양한 그걸 다시 한번 인베딩을 뭐 뽑아서 뽑는 거예요. 이 길이가 달라져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이가 그러니까 달라져도, 네. 스테이트 정보가 여러 가지 종류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길이가 가변적으로 다 달라도 이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 어, 일단은 이게 그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디퓨전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리플레이 버퍼에 더 얹어서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는 기존 오리지널 데이터는 다 길이가 세임 랭스일 텐데 얘네들은 다 가변적으로 길이가 다 다른데 그 데이터가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아, 궁금해서요. 네네. 이 결국에는 이 트래젝토리 데이터도요, 다 그 트랜지션 단위로 잘라서 넣은다고 합니다. 아, 그 길면 자르고 한다는 거죠? 네네네. 길, 결론적으로는 음, 학습은 트랜지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네. 생성할 때만 트래젝토리처럼 이렇게 길게 뽑고, 이제 버퍼에 넣을 때는 다 이제 트랜지션 단위로 잘라서 넣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디퓨전 모델 할 때 그 뭐 컨디셔널 베리어블이라고 첫 번째 프레임하고 관련 정보라는 것이 그 길이가 그 어느 정도 길이로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 하나로 트라젝토리 그 긴 거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길이가 긴 거를. 네, 일단 뭐 사실 이게 저도 디퓨전 모델을 막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뭔가 생성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뭔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디퓨전 모델의 첫 번째 프레임과 관련 정보를 컨디션으로 주면요. 어, 이렇게 일단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트레젝토리 10까지 뽑도록 애초에 학습이 되는 디퓨전 모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이 아, 들어갔을 때 이걸 기반으로 트레젝토리 10이 될 때까지 쭉 뽑아주는 거죠. 뭔가를. 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랭스 네, 에스티메이터라고 간단한 뉴럴넷으로 그 길이를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그걸로 해서 길이를 그럼 이제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아, 코사인 시뮬레리티로 또 이제 보면은 이게 뭐 3요 예시로 봤을 때 4번 프레임까지는 괜찮은데 5번부터 이게 유사도가 떨어져. 그럼 이제 4번까지 쓴다라고 했는데 네, 두 네. 개가 그럼 같이 뭐 하이브리드하게 그 길이 자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큰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랭스 에스티메이터가 사실 사전 생성 전에 쓰이는 게 랭스 에스티메이터고요. 음. 생성 후에 쓰이는 게 트레젝토리 푸너러예요. 근데 아, 랭스 선후행 에스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요건 전 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네, 어,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